어머, 이게 누구야? 김순희? 아니, 정말 너 맞아? 대학병원 VIP실 앞 복도에서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고등학교 동창 박미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김순희입니다. 미란이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미란아, 오랜만이다. 제가 반갑게 인사하자 미란이는 제 차림새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저는 평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편한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란이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과 우월감이 섞인 그 눈빛을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순이야. 너 많이 고생했구나. 생활이 어려워? 이런 큰 병원까지 왔는데 병원비는 괜찮아? 미란이의 목소리는 크고 또렷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정기 검진 받으러 왔어. 미란이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 정기 검진을 이런 비싼 병원에서 받아? 동네 병원도 많은데. 솔직히 말해봐.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이야, 친구한테 숨기지 마. 암이야? 아니면 심장?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남편이 이 병원 이사거든. 연봉이 10억 넘어. 병원비 할인받을 수 있게 내가 특별히 부탁해줄게. 미란이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남편은 뭐해? 아, 그때 평범한 남자랑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회사원? 월급쟁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야. 남편은 의사야. 미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의사? 그래도 다행이네. 개원했어? 어디? 동네 의원? 미란이는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자신의 남편보다는 작은 규모겠거니 짐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의사면 그럭저럭 살만하겠네. 근데 왜 옷은 그렇게 입고 다녀? 명품 하나 정도는 걸쳐야지. 체면이 있지. 미란이는 자신의 버킨백을 들어 올리며 자랑했습니다. 이거 봐. 에르메스 버킨백이야. 1,500만 원 줬어. 우리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지. 작년엔 샤넬 클래식 플랫백 받았고 그 전엔 루이비통 트렁크 받았어. 우리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재킷도 샤넬이야. 이번 시즌 신상인데 800만 원 줬어. 시계 보여? 까르띠에 발롱블루야. 이것도 2천만 원 넘어. 귀걸이는 티파니 다이아몬드고. 미란이는 온몸의 명품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가격까지 정확하게 말하면서요. 넌 명품 하나도 없어? 가방도 그냥 청가방이고 옷도 그냥 평범한 거네. 시계는? 시계도 안 찼네. 순이야, 남편이 뭐해도 이 정도는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봐도 너 너무 소박하게 사는 것 같아. 미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우월감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는 제 침묵을 더욱 부추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맞다. 우리 아들 얘기했어? 서울대 의대 나와서 지금 이 병원에서 전공의 하고 있어. 성적이 워낙 좋아서 교수들이 다 눈여겨보고 있대. 내년이면 전문에 따는데 벌써 대학병원 교수 자리 제안 들어왔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우리 아들이 이 병원 복도 지나가면 간호사들이 다 쳐다본다니까? 잘생기기도 했거든. 미란이는 쉼없이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딸은 약대 나와서 강남에서 약국 운영 중이야.
약국 매출이 한 달에 5천만 원 넘어. 벌써 분당에 집 한 채 샀어. 시가 15억짜리. 사위도 대기업 임원이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명절 때 모이면 다들 부러워해. 미란이는 숨을 한 번 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집은 어때? 자식들 뭐해? 결혼은 했어?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큰애는 법조계에 있고 작은애는 대학에 있어. 미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 변호사야? 그래도 괜찮네. 요즘 변호사들도 잘 벌잖아. 근데 의사보단 못하지. 우리 아들은 전문의 되면 연봉이 2억 넘을 거래. 작은애는 교수? 어디 대학? 지방대학?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미란이는 제가 대답하지 않자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미란이가 갑자기 지갑을 열었습니다. 명품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라도 쓰고 병원비에 보태. 친구인데 이런 것도 못 도와주면 내가 너무하잖아.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아니야, 미란아. 정말 괜찮아. 난 돈이 필요 없어. 제가 돈을 돌려주려 하자 미란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체면 차릴 때가 아니야. 이 병원이 얼마나 비싼 곳인데. 너 지금 VIP실 앞에 서 있잖아. 여기 입원하면 하루에 100만 원도 넘게 나와. 솔직히 말해봐. 돈 없지? 내가 봐도 내 차림새가 그래. 편한 바지에 동대문 옷 같은데 명품 하나도 없고 가방도 그냥 청가방이고. 미란이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란이가 안쓰러웠습니다. 49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정말 괜찮아. 나는. 제가 말하려는 순간 미란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에이, 됐어. 친구 좀 도와줄게. 부끄러워하지 마. 누구나 힘들 때 있는 거야. 너 혹시 남편한테 맞고 살아? 아니면 남편이 사업 망했어? 솔직히 말해봐. 내가 다 이해해줄게. 미란이는 제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미란아, 진짜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정기 검진 받으러 왔다니까. 미란이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뭐하러 VIP실 앞에 서 있어? 설마 여기 입원한 거야? 순이야, 솔직히 말해. 큰 병 걸렸지? 암이지? 내가 우리 남편한테 특별히 부탁해 줄게. 병원비 반으로 깎아줄 수 있어. 우리 남편이 이사니까 권한이 있거든. 미란이는 자신이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회진이 조금 늦어졌어요. 흰 가운을 입은 남편 강민수가 나왔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에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복도로 나오는 순간 주변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의사들이 멈춰 섰습니다. 간호사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명이 넘는 의료진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미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스르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분이. 미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저 여기 있어요.
남편은 부드럽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회진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리고 미란이를 보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내 친구분이신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미란이는 대답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친구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등학교 동창이야. 49년 만에 우연히 만났어.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 남자는 남편을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김 이사님, 여기 계셨군요. 마침 잘 됐네요. 오후 이사회 회의 안건 좀 논의하려고 했는데 미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달려온 남자는 바로 미란이의 남편 김철수였습니다. 김철수는 아내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남편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원장님. 안건 준비 다 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이사회실에서 뵙겠습니다. 그제야 김철수가 옆에 서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너 여기 왜 있어?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란이는 입술을 떨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 병원 이사잖아. 근데 저분이 누구야? 김철수는 황급히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저분이 이 병원 원장님이시잖아. 내 상사시고. 미란이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말하던 이사 직책이 제 남편인 원장보다 한참 아래라는 것을 자신이 방금까지 불쌍하게 여기며 동정하고 큰 소리로 명품을 자랑하고 돈을 쥐어준 친구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자신의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해서 보고 올리는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라는 것을 미란이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명품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버킨백이 복도 바닥을 굴렀습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수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원장님 부인께 무슨 말을 했을지, 어떤 신뢰를 했을지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김 이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 친구분이시라니 오히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시라고 하네요. 49년 만에 만나셨다니 정말 오랜만이시겠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온화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미란이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우쭐대며 자랑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의료진들도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미란이를 바라봤고 몇몇은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도의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미란이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현금 100만 원을 주워들었습니다. 미란이의 명품 가방 속에 조용히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건강하게 지내. 돈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좋아.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미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김 이사님, 오후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미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김철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뒤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친구분이 많이 당황하신 것 같던데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당신 밑에서 일하는 줄 몰랐나 봐요. 나한테 병원비 깎아주겠다고 100만 원까지 쥐어줬어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도 친구분 마음은 좋으셨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푸는 위치에 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던 거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남편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남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히 답례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49년 전 고등학교 시절 미란이는 집안이 부유했고 늘 유행하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고 소박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남편의 연봉을 자랑하지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사는 미란이일까요? 아니면 평범한 옷을 입고 있지만 존경받는 남편과 함께 걸으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저일까요? 우리는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점심 뭐 드실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김치찌개 어때요? 병원 앞 그 작은 식당. 남편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거기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죠.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991년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28배 민수와 25의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당시 민수는 의대를 갓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5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둘을 합쳐도 13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우리는 서울 변두리 반지하 방에서 살았습니다. 민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에 가서 밤 11시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당직을 섰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쉴까 말까 했습니다. 저는 민수가 나가면 집안일을 하고 출판사에 가서 원고를 편집하고 저녁에 돌아와 남편의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너무 늦으면 병원 앞까지 찾아가 도시락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1993년 민수가 전문의 시험을 준비할 때 저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민수를 위해 매일 도서관에서 빌린 의학 서적을 복사해 정리해줬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몸이 힘들 텐데. 민수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좋은 의사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돕는 거예요. 민수는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병원에 임용됐습니다. 초임 연봉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대 학자금 대출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제가 일하던 출판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막 4살이 되었고 저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더 많은 당직을 섰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더 벌어야 하는데. 민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편집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원고를 편집하고 밤에는 번역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민수는 과장이 됐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우리는 반지하 방에서 벗어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민수의 부모님께 3천만 원을 빌리고 우리가 모은 4천만 원을 보태 겨우 마련했습니다. 2005년 민수는 부장이 됐습니다. 연봉이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아이들은 바다를 보며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2010년 큰아이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작은아이도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민수는 진료부장이 됐습니다. 연봉이 1억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자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3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2015년 큰아이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사가 됐습니다. 작은아이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국제학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돌봤고 후배 의사들에게 엄하지만 따뜻하게 가르쳤습니다. 2021년 민수가 원장으로 선임됐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걸어온 길이 떠올랐습니다. 취임식 날 민수는 제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제 아내 덕분입니다. 30년 전 가난한 전공이었던 저를 믿어주고 함께 고생하며 저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첩을 덮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난 미란이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부유한 삶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행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했고 남과 비교하려 했습니다. 반면 저는 비록 명품은 없지만 33년 넘게 함께 걸어온 남편이 있고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한 시간이 있습니다. 진정한 분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도 명품 가방도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시간,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준 시간, 그 시간이 진정한 부입니다. 이것이 제가 68년의 인생을 살며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수가 서재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뭐 보세요? 옛날 사진이야.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고요. 우리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